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공통어로는 영어가 있죠. 실제로 한국이나 세계 각지로 여행을 하더라도 표지판이나 제품에는 자국의 문장과 함께 영어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는 영어를 세계어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느 나라건 자국어를 제외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보통 영어가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국의 나라가 아니라서 영어의 수준은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도 영어를 배우고 있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유달리 일본의 영어가 세계의 영어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맥도날드를 발음할 때는 마쿠도나르도라고 합니다. 모든 음절이 다 모음으로 끝나야 하죠. 사실 이런 현상은 이미 한국은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능에 나오는 개그 코너를 볼 때 일본인을 따라할 때는 보통 했습니다를 했으문이다라고 발음하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일본은 모음이 쉽고 자음이 어려운 언어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영어 발음과는 상당히 상이한 발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영어가 어색한 두 번째 이유는 일본식 영어인 자플리시, 일본인이 만든 영어 때문이죠. 한국어로 치면 콩글리시와 같은 것인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본 기자가 구사한 영어는 일본식 영어로 미국인은 물론 한국인조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일본을 대표해서 취재하러 간 일본 기자의 영어 실력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속상할 상황이었겠는데요. 그런데 항상 한국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일본의 언론이 이번에는 일본은 한국보다 토익 평균 점수가 무려 100점이나 낮은 걸로 나왔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의 대학 시설에 유학 중인 한국의 학생은 21만 3천 명인 것에 비해 일본은 6만 1989명이라는 통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특유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 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이것이 후대까지 교육열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에 대한 발음 역시도 그러한데요. 일본의 발음은 기본적으로 자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어의 발음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발음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한국어의 발음은 이미 세계가 놀라고 칭찬하는 언어이고 문자입니다. 특히 한글 같은 경우 문자학의 권위자인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는 독일의 초청 강의에서 언어와 문자는 다른 매체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분석했을 때 완성도가 가장 높은 문자는 한글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대학의 언어 부교수인 리사림은 한글은 한국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문맹 퇴치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발음과 문자의 모양을 같게 만들어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와 습득을 빠르게 하는 데 효과적인 문자이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해외의 커뮤니티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 이것을 질투하는 중국인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글은 가장 쉬운 쓰기체계야. 난 1시간 만에 다 외웠다고.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이지. 31개의 문자를 외워서 조합하기만 하면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지. 라며 한글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가득하자 이것을 시기한 중국인은 이내 바로 시기 가득한 댓글을 달면서 중국이 최고라는 느낌의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국어는 한자를 발음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자다. 읽는 것에서는 중국어가 알파벳이나 다른 언어보다 우수해. 많은 서양 사람들은 중국을 잘 모르면서 중국인은 미개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라며 중국을 옹호하며 자신들을 세계 제일이라고 댓글을 달자 다른 해외인들이 난 중국어와 영어를 다 배웠지만 중국어는 어려운 언어이고 배우는 과정도 너무 괴로웠다. 제발 중국인들은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과 비슷한 댓글들이 무수히 많이 달리면서 중국대의 세계의 구조로 댓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이나 우수성을 질투시기하여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은 어딜 가나 있는데요.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닌 제3의 나라가 한국을 옹호하고 한글을 칭찬하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현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한자는 어려운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있고 중국의 기나긴 역사가 있는 글씨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배워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자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물론 중국어와 한국의 한자 시험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외워야 되는 범위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한글은 어린아이도 정말 쉽게 습득할 수 있고 한글을 처음 보는 외국인 역시도 금방 습득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죠. 지금 한국의 K문화는 노래, 음식, 그 외의 여러 가지를 넘어서 이제는 한글까지 세계 인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발음의 자유도가 높다 보니 영어 역시도 물론 개개인차가 있지만 더 현지인과 가깝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건 이전의 세대부터 초석을 확실히 다져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근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다라는 다양한 방식의 비난을 했지만 한국은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작은 땅덩이에서도 좋은 문화와 기술, 그 외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그것을 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중국, 애니메이션과 각종 문화로 경제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일본 사이에서 어떠한 것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시기가 오래 지나지 않아 시대는 바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일본의 경제연구센터에서 아시아 경제 예측을 발표했는데요. 2035년까지의 아시아 경제 예측 결과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22년에는 대만, 그리고 2023년에는 한국에게 역전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의 부국이었던 일본은 그 당시에 아시아의 사령이라고 불리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에 두 나라에게 밀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는 한국의 단합력과 목표에 대한 의지가 남달라서 가능했던 것이라 보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결과와 무언가 알 수 없는 추월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일본이 유독 한국과의 비교 기사를 많이 적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 토익 점수가 100점이나 낮다는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사를 내지 마. 일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 그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영어로 말을 잘하더군. 40이 넘어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어학원을 통해 유학을 가본 적 있어요. 한국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들은 스파르타 코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사적으로 공부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일본인은 대부분 여유로운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학력주의 사회, 치열한 경쟁의 사회를 살다 온 한국인들이다 보니 미지근한 상황에서 자란 일본인은 한국인을 이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그들의 열정은 장난이 아니에요. 최근에 푸켓에 여행을 갔는데 기념품 가게 직원이 완전히 일본어를 잊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러시아어나 중국어 아니면 영어, 한국어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영어나 어학에 열심이고 진심이지.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배우고 있고 전문서를 읽지 않아도 되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는 열기가 대단해. 배우려는 의욕이 일본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영어에 관해서는 한국을 조금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일본에도 발전이 있을 거니까. 일본인은 영어를 본토 발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이건 사실이야. 일본어의 발음이나 문법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확실히 일본인이 영어를 하면 듣기 거북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영어 실력은 도토리의 키재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일본이 단번에 뒤처지게 된 걸까? 어서 일본도 한국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해보라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